대구시가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맺었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DTC가 29일 개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 창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를 위해 레탄하이 당서기 등 호치민 대표단 70여 명이 29일 대구를 방문해 협정을 맺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최근 5년간 대구 지역 기업의 베트남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수출 규모 순위도 8위에서 4위로 급등하는 등 베트남과 경제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베트남 동남부 메콩강 하구에 위치한 호치민시는 인구 740만, 면적 2천여 제곱킬로미터의 베트남 최대 도시며 대표적인 경제 중심지로 연간 7.5%에서 8%의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앞으로 경제와 학술, 문화, 관광 등 베트남과의 전반적인 교류 강화를 통해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투자는 2014년 말 기준 70여 개 업체에 6,700만 달러, 수출 350여 개 업체에 4억 4천만 달러며 연간 교역 규모는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브랜드 이미지 창출과 글로벌 마케팅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DTC가 29일 개관했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는 지난해 11월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착수했고 건물은 비즈니스 센터와 섬유박물관, 다목적 홀 등 3개 동으로 구성됐습니다. 관리 운영을 위해 2014년 6월 대경섬 4년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18명의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부터는 공개 입찰을 통해 입주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현재 45%의 임대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목표 50%를 훨씬 뛰어넘는 70%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DTC는 건립 초기부터 경영 자립화에 방점을 두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120개의 임대 공간을 반영한 시설물로 개관 4년 차부터 시비 등 추가 지원 없는 자립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관과 함께 과거와 현재 패션으로 만나다 기획전이 섬유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섬유 패션 분야 기업들의 상생 협력과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한 창조 패션 사업 협약식이 29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권영진 시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주화 제일모직 사장, 김선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한상우 다이텍 연구원 이사장 및 협력 핵심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6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제일모직 협력 핵심기업 100개 업체를 발굴하고 수요 연계형 1:1 R&D 개발 및 브랜드 마케팅 협력, 신소재와 신기술 공동 연구 협력 및 정보 교류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진 시장은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 모델을 확립하고 신소재를 활용한 멘토링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섬유 패션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가 달성군 방천리 환경자원사업소 입구에 6월 1일 개관했습니다. 센터는 지난 5월 18일부터 시민들에게 일주일간 무료로 개방됐고 하루 평균 300여 명이 방문해 일주일간 약 1,85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깨끗한 수질과 최신 운동기구, 첨단 장비 등 센터 시설물에 대해 만족했고 특히 실내외에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많고 주차 공간이 넓은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무료 개방 시 제시된 수영장 내 수질 현황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관에 앞서 반영됐고 나머지 사항도 검토 후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센터 내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과 헬스장, 야외 축구장과 족구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2차 교통사고 줄이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가 6월 1일 대구지방경찰청 10층 무항마루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올해 1월 열린 제1차 회의의 후속 회의로 그간 추진 상황을 되짚어보고 추진 계획상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점검해 기관 단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대구시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 대한 시설 구조 개선, 교통선진 문화 의식 제고 등 추진 분야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1차 회의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교각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돼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이와 관련해 안전펜스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32억여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구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일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소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역할, 주민참여 도시학교 등 주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토론은 전경구 대구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유규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도시재생 컨설팅단 조직 운영과 시구군 도시재생 협의체 구성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포터즈 운영 등의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정보마당 고서연입니다. 대구의 문화관광 명소를 알아보는 12번째 순서로 중구에 위치한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350년 전통의 양령시의 흔적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이곳. 한의학 한방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고 옛 양령시 사람들의 삶과 재치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 도심 속의 한방 문화 공간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해설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의학박물관 해설사 정란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한의학박물관을 둘러볼 텐데요. 소개 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의학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령시는 지금까지 3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4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백성이 질병에 시달렸을 때 효종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서 양령시를 개척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 명령령자를 따서 양령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객사복원에서 양령시가 열리는데요. 매년 춘년시와 출연시 두 계절에 열렸습니다. 매번 열리면 한 달씩 열리면 전국 각지의 모든 한약재상들이 와서 한약재를 쌓았고 그 위에도 중국, 일본, 기타 유럽 나라까지 와서 이제 한약재를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양령시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이곳에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 양령시 개설자 경상감사 이미백 선생님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춘령시와 추령시가 이분이 이제 개척한 거고요. 여기 보면 한약거상 김홍조 이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동양 삼국의 거상으로서 이제 송상의 후손인데 장사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대련, 일본의 오사카, 대만 등 거의 이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한약재를 다 싸드린다고 해서 일단 약재를 가지고 모두 구매를 했었고요. 200평짜리 이제 창고가 6개나 있었고요. 한번 이제 창고에 불이 났었는데 3개월 동안 양령시를 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 진맥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보면 진맥하는 과정인데 의생이 이제 환자한테 진맥하는 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망문, 문절, 이제 청각, 후각을 통해서 이제 병을 보고 얼굴의 낯색을 통해서 누른지 하얀지 아니면 붉은색인지에 통해서 이 사람 병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맥하는 과정을 통해서 맥박을 띄우는 걸 통해서 진맥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병을 보는 과정이고요. 진맥한 뒤에는 이제 침을 놓습니다. 그러면 경락을 뚫어주고요. 경락을 뚫은 다음에는 이제 그 뜸을 뜹니다. 뜸을 뜬 뒤에 이제 탕약을 지어주는데요. 저 앞에 보시면 이제 탕약을 짓는 과정이 앞에 있습니다. 이곳이 탕약을 짓는 곳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탕약을 짓는 과정은 이제 복에서 이제 끓이는데요. 끓이는 과정은 이제 중불로 끓여야 되거든요. 중불로 3번을 끓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센 불로 하면 탕이 되고 아주 작은 불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중불로 이제 정성이 필요한 거죠.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중불로 3번 끓인 뒤에 3가지 탕약을 이제 합쳐서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진하고 마지막에 우려 나온 거는 굉장히 연하니까 3번 이렇게 같이 이제 합쳐서 마시면 약효가 뛰어나다 하고요. 탕약을 지을 때는 여기 이제
도자기로 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동의보감, 제가 아는 책이 나왔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은 허준 선생님이 저서인데요. 모두 2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분들도 많이 와서 보는데 보면 중국에 원초 항목을 쓴 이시진이라고 하면 한국에는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이죠.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 책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한의학 박물관을 둘러보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현씨 고맙습니다. 이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까지 한약재를 공급해온 이곳 양령시. 세계적인 한약재 유통의 명성을 떨친 곳으로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기록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도 많아 가족들끼리 나들이 오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클릭 정보마당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신규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확대됩니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 1일부터 가능하며 개편된 맞춤형 급여가 처음 지급되는 7월 20일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인 6월 12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또 기존 수급 대상자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된 급여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대구시 복지정책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넋을기리고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